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처음 이재명 대표가 이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제안을 했을 때 언론에 비치는 모습으로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선뜻 내키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며칠간의 숙고 끝에 뭐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와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혹은 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말은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 공동선대위원장 세 사람입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지금 올코트 프레싱 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은 김부겸 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건강이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자신이 지역구 후보인 만큼 이번 선거는 어떻게라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할애 그리고 서초점 들랑거리는 시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인 셈입니다. 처음 언론에 비치는 모습과 달리 김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수락했을 때 전 좀 의아했습니다. 그 사이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무슨 이유로 이 선대위원장을 받아들였을까? 김 전 총리는 2022년 5월 12일에 정치인이자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국무총리직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2년 동안 정치와는 아무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하면서 낸 기자회견에서 자기 자신이 선대위원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선대위원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과 비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입법 불안은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다. 뭐 과거 민주당의 의원이었고 또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로 치면은 김 총리의 이빨가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윤 정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경고가 아니라 이건 뭐 확인 사살 수준에까지 이르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구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변에 이어서 뭐라 했냐면 공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안타깝고 그러면 이 얘기는 이재명 공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지켜왔다는 거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고 공천이 공정성 투명성을 공천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켰는가에 대해서 국민 공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정성도 안 지켜졌고 투명성도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에. 국민 누굽니까? 유권자들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통합도 부족하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다시 말하면 이재명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합니다. 누구로서? 이재명 공천에 의해 공천된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최선봉장에 선 선대위원장으로. 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공천 잘못된 줄 안다. 근데 잘못된 공천자들을 당선시키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잘못된 줄 아는데 잘못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이재명에 대한 충성은 아니죠. 그럼 민주당에 대한 순수한 충성일까요?
민주당에 대한 순수한 충성이라면은 공천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 분명히 뭔가를 말을 했어야 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동참 안 하겠다고 정세균 의원하고 정세균 전 총리하고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천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에는 자기 계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순 순수하게 애당심 때문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틈새를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당에서 2027년 대선을 바란 사람은 임종석도 바라고 있고 조국도 바라고 있고, 물론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정치판에 돌아가는 정치판으로 본다면,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대선에 나서기에는. 그 대선에 이르기 전에 깜빵 생활을 하거나 깜빵에서부터 나왔으라도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지고 대선에 도전하기에는 시간이 짧다던가, 아니면 그때 대선 무렵이 돼가 깜빵에 들어갈 사람. 김부겸 총리는 이 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임종석, 조국, 이재명 나름대로 팬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크기의 차이지만. 그리고 조직도 갖고 있습니다. 김부겸은 조직도 없습니다. 팬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로서는 이번 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하는 것이 민주당에 충성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뭘 위해서? 2027년을 향한 조그마한 첫 발걸음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 가서 안 되면은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당에 충성하고 나 이만큼 했잖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제가 김부겸 전 총리의 이 선대위원장 수락을 보면서 왜일까? 뭐 때문일까? 무슨 계산했을까? 물론 내가 보는 시각이 김부겸 총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의 계산적인 시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본인 자신이 밝힌 선대위원장 수락의 내용과 그리고 본인이 하는 처신, 지금 처신에는 간극이 있다. 그 간극 사이에는 어떤 계산이 있지 않을까. 그 계산은 이번 기회를 자기에게 아주 주어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일단은 던져보는 게 아닐까.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올해 내로 위정교사나 선거재판에 최소한 1심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말고겠지, 김부겸으로는. 나온다면은 김부겸에게 2027년을 꿈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 선대위원장 수락한 것을. 송영선의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